일 걱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우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류호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좋아 보십니다. 열세기.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벌써 또 2월이 들어왔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다고. 어제가 입춘이네. 입춘 대길 뭐 문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입춘이인데 진짜 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봄이 언제냐? 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봄이요? 예. 우리가 계절별로는 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초등학교 때 3, 4, 5월이 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기상학적으로 봄을 얘기를 하는데 영상 5도씨가 9일 정도가 계속되는 때가 봄이라고 합니다. 기상학적으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가 다음 달 한 9일 정도가 봄이 된다네요. 3월 9일. 그러니까 3, 4, 5가 그러니까 입춘이라는 게 이제 세울잎, 예. 춘, 봄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예. 어제 세웠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봄이 오는 진짜 거예요. 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이 본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뭐 예. 김신호 교육부 차관 얘기를 좀 꺼내야겠습니다. 그분이 또 한동안 아니, 요즘 뉴스에 좀 안 나오시던데. 안 꺼내니까 김태남 여사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좀 우리 왕청취자 예. 김태남 여사님 진짜 이 만담 뉴스 늘 애청해 주시고 모니터해 주시고 잘 되라고 했는데 요즘 뭐 남편 얘기를 안 꺼내니까 이제 그냥 거의 안 듣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일부러 꺼내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교육부를 지나갔어요. 세종시를 가면은 꼭 교육부 밑으로 지나갑니다. 도로가. 참 서울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늘 저 위에 김감이 있는데, 차관님이. 네, 김 차관님이 계시는데 했는데 제가 어제 교육청 관계자들을 몇 사람을 만나봤더니만요, 김신호 교육감 효과가 김신호 차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신호 이제 시 교육감님 출신이 교육부 차관으로 가니까는 가자마자 대전에 뭔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콩나물, 뭐 콩고물. 그렇죠. 똑같은 값이면은 조금 뭐 그렇죠. 남 10원 줄 때 11원 주고. 그래서 좀 콩고물도 흔들다 보면 더 떨어지게 할 수 있고 적게 떨어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렇게 큰 콩고물이 안 떨어지고 있답니다. 뭐 이제 얼마 됐죠 지금? 뭐 그렇게 두세 달 됐나요? 네,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대전에 뭔가 뜻을 두고 있다면은 조금 욕 먹더라도 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건 왜냐면은 장관이면 괜찮은데 차관은 그 정도까지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인자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 나름대로 마음은 있으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차관이다 보니까는 장관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관이 실세 장관인데. 거다가 네. 조금 조심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굉장히 좀. 다만 그렇죠. 이 김신호 교육부 차관의 조금 힘이 한번 적용된 게 어디냐면은 관저 오지구 이 아파트 개발을 하는데 이제 거기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가 박병석 그동안에 의원께서 그걸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아이고, 도장을 누가 찍습니까? 교육부가 찍죠. 얘기를. 아니 그 예산을 아무튼 박병석 의원이 했다고. 예산은. 예산.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가 몇 년째 어렵다고 그동안에 나오다가 이거를 이 시교육청에서 김신호 교육부 차관님한테 차관님 이거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했더니만은 금세 해결이 돼서 그럼 한번 학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확실한 표시는 안 나는 거지. 표시는 안 났지만은 그래서 이 교육청 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김신호 교육부 차관의 효과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뭐. 안 하신 게 아니네. 그리고 교육부 차관이라는 게 대전의 차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서울 뭐 나라 국정도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나라 일을 하러 올라가신 분이지. 알았어. 그러면은 대전 오지 마 이제. 전국 가 살아. 그런 가운데서도 대전을 챙겨야 돼. 그렇죠. 예. 아니 그럼 또 대전만 챙기느냐? 충남도 챙겨야지. 충남. 그러면은
아니 이분이 고향이 충남 논산인데 논산이시네요. 충남을 또 안 챙기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김신혜 교육감 말씀이 야 내가 막상 와서 교육부 둘러보니까 뭐 다 짜여져 있어갖고 줄 게 없다. 진짜 턱 까놓고. 그건 그렇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까지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야 뭐 좀 이 뭐지 좀 뭐 좀 만들어 갖고 와. 만들어 오면 내가 좀 줄게. 그렇죠. 그동안에 이 대전시 교육청이 만들어 갔다가 제출 안 해본 거야. 그냥 그냥 줄 때만 기다린 거야. 말로만? 예, 말로만 하고 굳지만 했는데 절대 안 떨어지죠. 예, 이제 김신혜 교육감이 가보니까는 야 그거 다 필요 없더라.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또 주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고 네, 또 그렇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은 복권을 사야 됩니다. 사야죠. 안 사고서 네. 나 좀 당첨됐으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예. 올해도 들이밀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이 또 디트뉴스에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저도 하나 만들어서 가야 되겠어요. 네. 만들어 가져오라는데 또 안 가져가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는데도 못 가는 것도 맞아. 3대 쪼다의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김신호 차관님 뭐 대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디트뉴스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 오랜만에 우리 만담뉴스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면 김신호 차관님이 장관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는 희망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교육감을 8년을 했습니다. 했고 3번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차관 자리는 그 수업을 미리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제 수업을 받는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 네. 오늘 넘어가시죠. 제가 준비한 거. 이 얘기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이 피의자들이 잇따라 지금 자살하는 사건이 나와서 우리 대전지검 예,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네, 검찰청에서도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 뭐 1일인가요? 뭐 얼마 안 됐죠. 지난주에 그 뇌물 혐의로 이제 대전 여기 어디야? 그 수도사업본부 네, 수도 직원. 상수도 본부에 예. 있던 뭐 6급 직원이 또 자살한 사건이 나왔는데 내용은 저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월 3일인가 그분이 자살을 했을 거예요. 2일인가 3일인데. 31일 날 나왔네. 숨진 채 발견이 됐네요. 31일에 발견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대전지검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사무실하고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소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겠다 해갖고 며칠 면제 들어간 거랍니다. 그분이.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틀 만에 지금 주검으로 발견이 되다 보니까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혐의 사실이 대전 지역 정수장 설비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 그 검찰에서 나온 얘기죠. 예, 검찰에서 나온 네, 얘기, 그렇죠. 검찰에 따르면 이제 그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죽은 그 권모 씨는 부인을 했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해서 9시께 귀가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자살을 했는데 네. 자 이게 그러면은 이것만 있었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몇 건이 더 있었죠. 그렇죠. 이거 그 전인가에 그 조달청인가 국세청인가 어디 고급 공무원 있죠. 예. 그분도 대전지검 특수부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서울 그 자기네 집 가서 관세청 국장 출신 관세청 출상 국장이구나. 오모 씨가 그렇죠. 그분도 1월 지난달이죠. 본인 집에서 예. 이 투신 자살했죠.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작년에 또 하나 있었을 겁니다. 네,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누구죠? 작년에는 지금 몇 건이 있는데 예, 지금 연달아 지금 3건이 지금 터졌어요, 저게.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의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따지면은 2003년도에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그렇죠. 그분이 뭐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요즘은 이제 재벌 회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뭐냐면은 날아가는 비행기도 세우는 게 재벌이에요. 재벌. 이거 참 어려운데.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만 날아가려고 하는 비행기도 떨어뜨리는 게 재벌이다.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예. 그 정몽원 회장이 이제 그 투신한 그것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 그때 있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검찰 수사하고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오죽하면은 대전지검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입장을 내놨어요.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아,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입니다. 검찰에서 저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러나 송구스럽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대전지검이 했답니다. 그건 사실 용기인데 아무튼 우리가 받아봤어요? 검찰 조사? 상무님? 그걸 왜 자꾸 그거? 아니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험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꼭 누가 보면.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문건 사건에 최경희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도 있었네. 예.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과잉 수사라든지 이런 뭐 강압 수사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검찰의 조사 방식도 물론 이제 방식을 좀 변경을 한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옛날 수사 방식으로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제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직자들이 제발 범죄를 안 저지르면 돼요. 그뭐 얘기 하나만 하네. 그 비리는 지들이 다 저질러 놓고서 뭐 검찰이 조금 수사를 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받고 와서 자기의 못 참아서 목숨을 끊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공직자들이 주변으로부터도 그렇고 나름대로 청렴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류 속에서 이런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서 본인이 엄청나게 충격으로 이제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늘 범죄를 저질러서 뭐 빵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뭐 별것도 아닙니다. 가서 그냥 시간 때우면 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특히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또 하급직이라도 평상시에 그렇지 않아 보였던 사람들이 저렇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심리적인 멘탈 상태에서 붕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예. 이제 조사를 받다 보면은 그 건 외의 건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당신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건도 있었고 저런 건도 그러니까 남은 수사기관에서는 몰랐을 일이라고 생각됐던 일이 좀 자기의 개인 치부인데 그거를 알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 이렇게도 했대 보니까 당신 별로 안 좋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좀 타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꼭 갑질만 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갑질하다가 들어가서 을이 또 다른 갑을 만나니까 힘든 거지 그게 힘들다 그러는데 그게 힘들다. 그런 사람 갑질만 하던 사람은 그걸 끝까지 유지하려면은 죄를 짓지 마세요. 그렇게 돈 먹지 말고 어디가 돈 받지 말고 왜 부당한 방법을 해가지고 요즘은 검찰에서도 뭐 가혹행위라는 건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했다가는 더 난리 나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지금 그건 없는 것 같고 조금 이제 뭐 간혹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 피고인 입장에서 좀 이 뭐랄까 피의자 신분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쁘게 좀 나오는 얘기가 좀 가끔 나오는가 봐요. 이제 언어폭력이라고 또 언어폭력이라고 그러는데 참 그런 말 한마디에 이게 아프거든요.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지검도 입장을 그동안에 그 뭐랄까 수사 관행을 좀 바꾸겠다. 조금 변경을 해보겠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나온 데를 잠깐 읽어주면은 그동안에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를 충분히 하고 또 충분한 변명을 줄 기회, 자료 제출 기회 뭐 이런 제공을 많이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뭐 사람이 또 이 끝단 죽음으로까지 몰았다는 데에서는 검찰도 도의적인 그죠? 일말에 좀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유, 그렇죠. 마음은 불편하지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도 이제 검찰에서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를 봅니다. 이 검찰에서 수사 관행 개선한다 하는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하면 됩니다. 그건 다 되고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는 아니죠. 그거를 하면은요. 지금 뭐 돈이 많이 든다고 예전에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돈 근데 요즘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는데 뭐 돈이 요즘 내가 그 SBS 펀치 드라마를 보는데 그 검찰 그거더라고요. 드라마인데 다 녹화하던데.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누가 취조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녹화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영화 할 때는 그거 잠깐 끄고서 하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면 카메라 살짝 돌려놓고 네. 막 이런 게 이제 영화에 보면은 무슨 뭐 공공의 정 야, 이 새끼야. 네. 어? 이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갖고 네. 뭐 이제 뭐 네. 그런 그 공공의 적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로 보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그 피해가 나한테 왔다고 하면은 가만 안 있죠. 자, 이게 근데 인생이죠. 저는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에 파급이 대전시청으로 불똥이 튀었죠. 이제 여기에 그 정수장 아까 얘기했던 그 정수장의 뭐 이런 비리인데 납품 쉽게 가면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대전시 전직 부시장을 지냈던 분이 뭐가 이게 후광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막 이게 바닥에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답니다. 저도 그 제보를 사실 받았어요. 받아서 내가 우리 담당 국장한테 줬는데 그 공사비가 대략 한 20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200억 정도를 결정하는데 과연 6급 주무관이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글쎄 그거는 간단합니다.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나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똥이 위로 튀어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상급으로 올라가서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든 보이는 손이든 간에 작용되지 않았겠느냐. 과연 6급 주무관 혼자서 이걸 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 고위 공무원이 나는 아니야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내가 억울하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죠. 대전시 안에서. 지금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근데 이제 증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환장을 노리실 겁니다. 근데 이 6급 주무관이 사망을 하니까 이러면 다 일로 다 더 뒤집어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은요. 그렇죠. 끝난 거죠. 예. 왜냐면 공소권 없으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를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진술할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됐으니까 실명으로 거론됐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발표를 이례적으로 또 했습니다. 고위직 인사 수사할 계획 없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디투뉴스 공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디투뉴스 우리 담당 기자가 검찰에다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만은 뜬금없이 대전시 고위직 관련되는 수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례가 한 7, 8년 됐나 10년 됐나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가 아주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 주무관, 그 위로 사무관, 서기관, 줄줄이 다 엮여서 뭔가 큰 일이 날 뻔했는데 이 초입에 단추 들어가는 6급 주무관이 또 자살을 한 겁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꼬리를 확 잘랐네요. 부여 어디 가는 데 가서 자살을 하다 보니까는 다 살아났구만요. 다 그냥 이거 다 끝나는 겁니다. 예. 땡 치는 거고 그 양반이 다 온팡 뒤집어 쓰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지금 주무관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은 대전시가 또 상당히 지금 뜨거웠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연루자가 나오고 관계자가 나오고 이 해서 엮어질 것 뻔했는데 이 주무관이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정리를 한 거죠. 야, 대단한 살신성인의 정신이네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이에
몇 사람이 발 못 뻗고 자다가 발 뻗고 자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거죠. 아무튼 아무튼 이번 건이 상당히 재미있게 이 소문이 31일 날이었죠. 아까 31일 날. 네. 그다음에 2일, 3일쯤 하면서 시청 내에서 이 얘기가 증폭되다 보니까는 나는 아니다라고 막 나온 거야. 나는 아니다. 어디 뭐 영화에 나온 거 같죠? 막 소리 질러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분은 지금 나는 억울하다가도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억울하실 거예요, 그건 진짜. 억울하죠. 왜냐면 뭐 그 사람이 뭘 연루됐다는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믿어줘야죠. 아이, 그분은 그럼요. 억울할 그렇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쨌든간에 이 지금 검찰의 뭐 과잉 수사냐, 강압 수사냐 뭐 이렇게 논란을 이제 불러 일으켰는데 예. 어찌 됐든간에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수사 그 방식도 이제 개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수사 방식을 투명하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이런 문제가 더 없을 테고 두 번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지금 뭐 바닥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분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면은 싹 처단을 하면은요 지금 얼마 전에 한전의 그 비리 보셨죠? 보도가 뭐 전국적으로 다 나왔죠. 한전 맞춤형 비리 심지어는 뭐 레슨비 어디 골프 뭐 유학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돈을 받고 하는 이 세태가 이 검찰이 할 일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 처단을 한번 시작을 하면은 사정의 칼을 한번 들면은 지지도 올라갑니다.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아직도 부정부패 안 휘둘렀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방산비리 합수단이 열어서 지금 방산에 대해서는 지금 막 사정 없이 지금 전 해군 참모총장 잡아들이고 막 그냥 지금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벌써 3년차 접어들었는데 정리를 했었어야 좀 늦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초반에 이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또 이 뭐요 이제 레임덕 나오니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아직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정권이 2월 25일이 돼야 2년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빨리 왔구나 얘기가 지금. 여기가 빨리 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이 박근혜 정부 그냥 사정의 칼을 해서 네. 진짜 옥석을 가려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는 사람은 진짜 일벌백계를 해서 이런 부정부패가 안 나오게 하면 누구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대전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 산하기관장 공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공모에 들어가 있는데 한때는 뭐 어떤 뭐 그 직위에 뭐 전직 시의회 의장, 전직 정무부시장 뭐 이런 분들도 막 이름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예. 막상 이제 공모하는 시점에 하세요라고 하니까 들고서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 벌써 소문이 돌았거든. 아, 저 자리는 유호진 누가 간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들러리 쓸 필요 뭐가 있느냐? 뺍니다. 그래서 단독 공모한 데도 있어요 지금. 그거는 그래서 빨리 눈치를 읽어야지. 바로 그거 뭘 모르고 아니, 그냥 그 옆에서 얼쩡얼쩡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망신 지금 나가지. 산하단체장 그냥 임명을 하지. 왜 절차는 문의만 공모로 절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는 얘기.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진짜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만약에 소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문이 없으면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쪽 출입을 잘 해봤기 때문에 빠꿈인데 지금 겉만 훑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기업 법에 따르면은 저런 공모 절차와 임용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대로 그 뭐라 그러죠? 어느 자리는 누가 갈 것이다, 누구 갈 것이다 해갖고 대략적으로 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뭐 나는 아니라고 부인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는 소위 말하면은 권선택 대전시장이나 전임시장이 염홍철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시하고 밀접하게 들어가서 시 업무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 업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다 대전시가 하는 일을 그대로 가져가서
화장장 관리하죠.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하죠. 시설 거기 뭐죠? 체육관 관리하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이런 데는 공무원이 가요. 거기 뭐 다른 사람 가봤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가고 두 번째는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 예술의 있어요. 전당. 예, 나름대로 예술의 전당하는지 이런 곳은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권선택 시장이나 전임 시장이나 간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얘기도 나오죠. 나오는데 주변에서 분명한 거는 자기 소신을 갖고 서류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름이 나오던 캠프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분은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2명을 선출해서 대전시장한테 내게 돼 있거든요. 규정에. 아니 지난번에 마케팅 공사 같은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대고. 그리고 한 명이 추천이 오지 않습니까? 예. 한 명이 오면 다시 공모합니다. 규정에. 다시 공모하고 재공모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은 무조건 예. 들러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거 누구든지 하나는 딸이 붙어줘야지. 딸이. 붙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무슨 소문 나오고 뭐 전임 뭐 정모시 부시장이니 누구네 이거는 다 그냥 자가발전이? 언론에서나 이 본인이 기자들한테 조금 흘려줘 갖고 내 이름 좀 거론해봐 이런 정도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거론을 해보면은 저 위에 오나가 시장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툭툭 칩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딱 보다가 아 내가 여기 아닌가 보다 쑥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먼저 이름을 올려놓고 딴 놈들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작전상. 작전. 그런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은 미술관장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데는요. 서울에서나 이런데 예를 들면은 뭐 중소기업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류를 냅니다. 정상적으로 캠프에 없어도. 그래서 평가를 정정당당히 하자 보면은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봐도 캠프에 있던 A씨보다는 얘가 훨씬 나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바보입니까 여기에? 그냥 와 있습니까? 그리고 얘기가 언론에다 흘리고 나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게 나만 아니고. 떠드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그런 걸 하랴 얘기해요. 누가 시장에 의중에 있는 사람 쓰라 얘기해요. 쓰시고 하는데. 이런 공모 절차를 은근히 열어놔가지고 여러 사람 갈등 느끼게 만들고 괜히 뭘 갈등 느껴? 안 가면 되지. 나 내려고 하는데 이미 가봤더니 야 거기 지금 누가 A씨가 됐대. 아니 당신 넣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내리려고 하는데 쭈삣거려서 못 낼 정도면 차라리 내질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고 이 CEO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봐야 괜히 이름만 어디 아니 넣었대. 공무원 시험 보는데 200대 1이라 그래갖고 야 200대 1이면 200명 중에 199명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원서를 못 내면 못 들어갑니다. 대가리 뒤밀고 들어가서 199명을 제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이 얘기가 여기는 거의 산하 기관장들은 거의 시장에 의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완전히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다? 뭐 있을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그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는 그 밑에 사람이라도 의중이 실려야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림한 공모제 이거를 한번 제도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차라리 정무직으로 바꿔서 임명을 해요. 씩씩하게. 그리고 인사청문회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데 청문회 올려. 그러면은 개망신 안 당하려면은 안 넣어야지. 그런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운용의 묘라고 봅니다. 뭐 그걸 또 그래서 그냥 그러면 공모 절차 없이 그냥 아무나 갖다 막 집어넣는다. 이렇게 또 하면은 또 그렇게 한다고 또 보통 뭐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시하고 밀접해서 공무원성으로 일을 하는 곳은 그렇게 가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전문가들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권선택 예. 시장께서 그 공약사항이 그 당시에 이제 관피아 뭐 이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관피아, 그래서 뭐. 관피아 척결을 해서 안 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했는데 예. 결국은 뭐 관피아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관피아 다음에 정피아. 정피아, 정피아로 관피아, 가는 뭐 거지 뭐. 최근에 뭐 어디 뭐 의회 뭐 무슨 의회 전문위원 그 교육 전문위원직에 어떤 뭐 저기 사급 직원 누가 들어온다 그래갖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시에 지금.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 자리가 무슨 무슨 별정 뭐 이런 자리도 아니고 그냥 별정 5급 아닌가? 별정 사급인데 4급인가? 별정 사급인데 4급? 그거를 저걸로 바꿨대요. 원래 교육청 TO였는데 교육청 TO를 뺏어가지고 여기 TO로 만들었는데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들어오면은 공무원이 된다 딱 되는 자리예요. 개방형 공무원제를 하는 거 보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그 공무원 노조나 뭐 이런 데서 자기 밥그릇 하나 4급짜리 하나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요? 의회. 그거를. 의회면 의장이 하는 거죠. 의장님. 예. 그 의장님 뭐 되셨으니까는 한번 자기가 또 해보고 싶겠지 뭐. 아니 물론 근데 이런 그 어떤 그 정무직으로 만든 자리는 정무직으로 둬야지. 그거를 지난 여목절 시장 때도 어디 사무관 하나 공보관실에 하나 더 가지고 지금도 아주 공무원들이 나만 보면 막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또 그 사무관 되려면 30여 년을 이거 와야 30 그거 하나 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 사무관도 그냥 무슨 별정직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으로 또 일반. 아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별정직으로인가 계약직으로 왔다가 그게 무슨 법이 밖에 전환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공무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글쎄 그래가 정식 공무원이 돼서 전임 시장 그 여몽철 시장 욕을 무지하게 합니다. 이게 그런 건데 또 이번에는 4급으로 올라가서 이제 권선택 시장이 하니까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전임 시장 얘기 아니, 나오고. 권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의장이 하는 거라면서요. 4급은. 아니 의회 그 직위가 그렇지 공무원 통제는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기 의장님 뜻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 예, 아무튼 그럼 의장님 뜻이요. 그래서 그 이렇게 관계가 다 그 얘기 나오는 사람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공무원을 시험 봐서 뽑지 말고 시장이 뽑아. 신규를 그냥 사람을 넣어. 아 뭐 그렇게 어렵게 괜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고 다 그렇게 임명하면 나중에 100년, 200년, 한 300년 되면은 자 이번 시장이 또 한 명, 다음 시장이 한 명, 그 다음 시장이 또 한 명, 어디가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몇백 년 지나면은 전 공무원이 뽑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때 가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너무 또 그렇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다 시험 봐서 뽑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이 지금 이 개방형 직위라 그래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개방형 직위만 그거만 하고 전문성이- 없는 걸 또 다시 만들어서 하지는 말을 안 얘기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곳, 뭐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도 대변인의 그 우리 대진일보 국장 지냈던 김재근 선배가 갔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자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까지만 못 들어가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일주일간의 인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오는 9일날 다음 주네요. 9일날 11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지체장애인 협회 취임식이 있다고 합니다. 구자권 원장이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회장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아 그렇죠. 원장이 회장으로 되는 거네요. 여몽철 시장 안나푸르나 갔다 온 얘기는 지난번에 했는데 네. 이번 주에 봤더니만은 거기서 뭘 배우고 왔느냐 어디 신문에 대문짝 막혀놨더라고요. 느림과 비움과 침묵을 배우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완구 지금 총리 후보자가 지금 이 뭐랄까 뭐 황제 특강 얘기가 좀 나오죠.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만은 이완구 지사가 지금 총리 후보자가 잠시 야인으로 있을 때 우송대학교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뭐
이 5천 몇백만 원을 15개월 만에 5천 몇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특강을 공식적으로는 5번인가 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1200이다. 나눠 보니까는 1회당 1,200만 원짜리 특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했죠. 그 특강은 공식적인 특강이고 비공식적으로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다. 그럼요. 업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돈을 그냥 안 주죠. 다만 우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하고 우송대 총장 김성경 총장하고는 이사장이죠, 이사장. 예, 이사장인데 이사장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양정고등학교. 예,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또 이 이사장을 도지사 할 때 무슨 또 교육특보로 또 잠깐 이렇게 했었죠. 예. 그거는 뭐 있었습니다. 국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되게 석좌 교수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상담에도 응해주고 또 도지사 지낸분 또 국회의원 지낸분의 그 소중한 경험을 다 전수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격으로 치면은 이 가격 갖고 되겠어요? 네, 부럽긴 해. 1회당 1,200만 원. 아, 회당을 그렇게 나누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주겠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윤기 씨가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에 다시 재신임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인구 계룡건설 회장님께서 엊그제 이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 수습하다가 사고 난 조이동 경감 있죠. 아, 그분 참 얘기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늘 못했네. 예, 조문도 하고 가서 또 이 뭐죠? 이 위로금도 좀 듬뿍 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이인구 회장님 빛납니다. 사람 어려울 때 지금 그 자녀나 가족들 사실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리고 나이도 좀 40대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조이동 경감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원래 경인대 1계급 그렇죠. 그래서 경감이라고 부르지. 예, 경위졌죠. 예. 야, 그 진짜 사건 수습하다 그 위험한 경우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경찰들이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수습 예. 이렇게 전방 몇 미터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깜짝깜짝해요. 진짜 막 그거 하다가 그런 게 딱 발견되면은 그러니까 이미 진짜 과속이 되면은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뭐 가는 거죠. 또 충청도 사람들이 좀 브레이크 밟는 게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그리고 지금 옛날 서부병원 있지 않습니까? 도마동에 있는 사거리에 서부병원이 그 옆으로 대청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크게 옮기죠. 거기에 새로운 병원장으로 하호균 이분이 건양대학교 병원 교수였던 분이 그쪽 원장으로 전국에 아마 최초로 노인 전문 병원이 그렇죠. 종합병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죠? 오수정 원장님. 그렇죠. 참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전득배 씨가 대전 시티즌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것도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도 그 자리에 한번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서 뭐 또 정피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이분이 시장 선거 캠프에 총괄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피아가 아니고 이분은 이제 공신이죠. 공신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거 공신. 근데 캠프 사람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시티즌이 말입니다. 한 해 보통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요. 거의 한 2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60억, 70억을 어디서 데리고 와야 돼요. 후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시티즌의 후원이 잘 안 돼. 그래서 시장이 안 나서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과 코드가 맞는 분이 가야지 그나마 경영이라도 된다. 직원들, 선수들 월급을 못 줘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전득배 씨가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 시티즌 얘기는 왜 우리 세금으로 그거를 자꾸 돈을 대고서 해요, 그걸. 그게 시민구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어디 대기업에 현대나 뭐 그렇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동안에 가져가라고 제발 그냥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대신 가져가되 전라도로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어야잖아요. 대전에. 그럼 하나그룹에라도 김승현 회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죠. 읍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웅진이 나왔었습니다. 웅진이.
웅진이 공주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웅진이 나오다가 웅진이 못하고 KTNG가 하기로 했었어요. 또 한때는. 근데 이 과정을 좀 아는데 KTNG 해갖고 다 갔는데 KTNG는 우리는 농구할래요. 그래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어찌됐든 간에 농구팀을 샀어요. 이분들이 운영을 자꾸 해서 자기들 뭐 밥그릇 하나 사람 하나 더 심으려고 뭐 할런지는 몰라도 굳이 이걸 그렇게 애물단지처럼 갖고 갈 일이 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줘야 된다고. 그 다 얘기합니다. 예. 근데 안 주질 못하는 게 근데 안타까운 저는 보면 일입니다. 지금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 다음에 충남 여성단체 협의회장의 한정숙 씨가 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세종시 새마을문고회장의 심용배 씨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있네요. 위안부 소녀상 보라매 공원에 3월 1일 날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이 우리 대전에도 설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위치는 보라매 공원인데 이게 시민들도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3천만 원 정도 모금이면 좋겠다 했는데 4천만 원이 거쳤어요. 예, 거치고 그 다음에 대전시가 5천만 원을 내서 지금 다 만들어졌답니다. 그럼 예, 만들어졌다고. 3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이 아베 총리 일본에 그걸 보면은 좀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양반 예. 참. 오늘 나온 아침 신문인데 이 대전시 새마을 부녀회장의 유영숙 씨가 됐네요.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권경득 교수가 됐다고. 손지혜 씨 알죠? 방송에. MBC 그 저녁 6시인가요? 예, 6시 하는 분. 예. 예, 이분도 옛날에 이제 MC도 하고 했는데 옛날에 지금 무슨 스피치 뭐 무슨 학원인가? 학원도 하고 있죠. 예. 네, 이분 오늘 아침 신문 봤더니만은 목소리 큰 스피치 뭐 목소리 큰 거보다는 조리 있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제가 어디 이렇게 행사장에서 얘기를 한번 뵈서 이렇게 이제 명함도 교환했는데 예, 아주 우리 유호진 대표를 잘 아신다고. 아, 이것도 그것까지. 예, 그래서 예. 아주 뭐 예, 연세는 좀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소통의 스피치 조금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낭낭하니 좋더라고요. 한때는 손지혜 그 음악 살롱인가가 엄청났습니다. 대전에서 최고의 청취율을 기록했던 게 손지혜 씨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15년 전에. 15년 그러니까 전, 20년 전에. 그때는 날렸습니다. 이분이. 저보다는 MBC 어려서 에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어제 대전시 체육회 이사회가 열렸는가 봐요. 권도순 씨, 이분 나 이름 잘 모르는데 권도순 씨가 상임부회장이 됐고요. 박대범 전 대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회장으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대전에요, 이 송림식당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동구의 원동에 있죠. 예, 착한 가격 중에서도 착한 업소로 해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대전 딱 하나 전국에 24개 꼽는데 이 송림식당에 들어갔다는. 지금도 이 삼겹살 7,000원씩 받는다고 한답니다. 옛날 동구청이 그쪽에 있을 때는 동구 분들이 많이 먹고 지금 이제 시장 분들이 이제 많이 먹고 예, 있죠. 청국장도 잘하고. 예, 청국장 잘한다고 합니다. 네, 잘하고. 네, 그러시죠. 역시 푸드칼럼니스트네. 네. 박병석, 이명수, 민병주 지역 의원님들인데요. 바른 언어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바른 언어.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막 이 쌍소리 좀 덜하고 예의 바른 걸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이 얘기는 여기 뭐 하나 있네. 내가 보니까. 예? 이 서대전 2006년도에 이거요? 난 사람 얘기만 하다가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했구나. 이 김승진 씨라고요. 무동력으로 요트로 세계 일주를 나선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네, 뉴스에. 이분이 지난해 10월 18일 날 외목항을 출발했어요. 그 당진 씨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진에 대한 그 선전물도 붙이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이 사람 좀 혼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 무기향, 병박하지 않고 원조 누구한테 받지 않고 동력 없이 바람으로만 가는 겁니다. 다다다다 뭐 이렇게 없어요. 그럼 태풍이나 뭐 이런 거 그 만나면 바람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계속. 그 바람 안 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분은 태평양에 오래 떠 있는 겁니다. 먹는 걸 어떻게 하고? 다 알아서 싸가지고 갔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출발한 지 107일 됐는데 지금 좀 어디가 있나 했지만은 칠레 저 남단에 케이프혼을 좀 통과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케이프혼이요 바다의 에베레스트라 갖고 엄청나게 난 코스예요. 여기가 저 끝에 말이에 그 바람 엄청 불겠죠. 바람 불지. 그 다음에 유빙 알죠? 얼음. 얼음. 그 옆에가 그 남극 아닙니까? 남극에서 유빙이 또 온대요.
그것까지 있어서 아주 난 코스인데 그거를 지금 통과를 했답니다. 대단하시네. 이분 우리가 왜 우리 지역 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 갈 때 디트뉴스 뭐 좀 하나 좀 줄 걸 잘못했어. 이분이 내년 5월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여기 당긴 외목항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올 3월쯤에는 아프리카 저 끝머리 희망봉 있죠. 거기를 통과한답니다. 통과하고 4월쯤에는 그 자바섬 사이에 협곡이 있는가 봐요. 그걸 통과해서 5월달에 외목항으로 짜잔. 이분이 아무튼 출발할 때 그것 때문에 출발했죠. 우리나라 그때 세월호 참사 있고 국민들이 좀 위축되고 이럴 때 희망을 주겠다. 도전의 희망을 주겠다 해서 출발했다. 대단하신 분이네. 아무튼. 자, 2월 5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